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정인으로 출석한 주식회사 ENF 김경래 대표와 항정일 이사는 배우자 및 모친 병원 진료 관계 관련으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한 대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현황에 관련하여 정인을 출석시켜 정인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인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경남 진주 슈퍼마켓 협동조합 김한기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인에 대하여 인격을 존중하여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정인께서는 숨김없이 진실만을 진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출석하신 김한기 이사장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정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출석하게 되었으므로 정인으로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인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주시의회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현황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정인으로서 정인을 할 때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정인이 허위 위정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정언 또한 진술을 거부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김한기 이사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올려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인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정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정인 경남 진주 슈퍼마켓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한기. 앉으세요. 저 가운데로 앉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정인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정인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확실하고도 성의 있게 꼭 필요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먼저 지난 2018년 6월 5일과 2019년 11월 26일에 우리 진주시 위신과로부터 당해서 약식 기소를 당한 적이 있죠. 마이크 켜세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의는 대답하십시오. 잠깐만요. 진주시청 위생과 저희가 기타 식품 판매업 미신고에 관련해서 행정제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뭘 판매했길래 그렇게 된 겁니까? 물류센터가 지금 물류부지로 되어 있어서 모든 식품이나 다른 부분을 팔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법을 위반해서 계속 팔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향후 조치 계획 해가지고 일자리 경제과에서 산업단지 내 물류센터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중기부에서 식약처에 관련 규정을 개정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되지 않을 시에는 위생과에서는 계속적인 무신고 이용 없이 형사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시도 2019년 11월 26일 약식 기소된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죠. 네. 진주시도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죠? 네. 먼저 의원님 자료를 좀 먼저 제출하겠습니다. 예. 정의는 그대로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고 우리 직원이 하고 앉아 계세요. 주신 자료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금방 말씀 중에 뭐 진주시가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야기가 할 게 많은데 뭐다 시간이 없다고 저도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엄청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처음 2009년 물류센터 준비할 때부터 제가 보니까 의원님 한 분 빼고는 거의 다 제 사정을 다 잘 아실 겁니다. 첫 출발부터 꼬여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왔는데 그 긴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자료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하나를 더 가지고 가십시오. 아니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다 이것들 앞에 나눠주라.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를 먼저 그냥 가져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럼 좀 이따가 자료 오면 같이 검토하기로 하고요. 우리 시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게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현황 해가지고 네. 이게 일자리 경제과 아닙니까? 일자리 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물류센터 운영자 외 임대 여부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지금 우리 센터를 다른 곳에 임대를 하고 있는 게 있죠?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정말 너무 모르시네요. 왜 모르느냐 하면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다면 직원을 52명을 쓰고 배송기사 7명이나 쓰겠습니까? 거기다가 여기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27군데 가까이 수수료 매장이 있습니다. 자, 매장에서 제일 처음에 이게 길어진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물류센터 처음에 시작할 때 2009년도 4월달 제가 중기청 고시 제42호를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51인 이상 모여가지고 동업종 관계 한 사람들이 물류센터를 원하면 지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고 그걸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첫 시작할 때 물류센터가 저 소유권을 저희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원래 시작은.
이게 소유권을 준다 해서 그럼 7%, 저 전체 사업비가 70억인데 10%만 우리가 민자를 부담하면 운영비하고 이런 건 담보권이 다 되니까 가능하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1년 뒤에 바로 뭐 채용자 심사라든지 도에서 시도비가 631로 매칭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도 안 나오고 시비도 마련하기 어렵다 시간을 끌다 보니까 2년이 지났고 2년 지나는 사이에 이 고시가 바뀌었습니다. 담보권을 20%까지 전체 사업비에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7억 민자 준비해 가지고 7억은 우리가 시설 장비에 들어가고 20%면 14억인데 그 돈을 그럼 담보권을 가지고 물건을 사면 되겠다. 그게 또 2년 3년 차일피일 밀리고 국고 한수까지 간다고 하니 안 할 수가 없다. 속된 말로 행정하고 주변에서는 산만 떠라. 그래서 믿고 또 따라 했습니다. 따라 하니 그것도 안 된답니다. 안 된다 해서 이창희 시장님 계실 때 뭐 실명을 꺼내놔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 민자에 대한 7억에 대한 담보라도 줘라. 그래 물건을 살까 아이가. 그 7억에 대한 해박스에 시설 장비를 해준다는데 은행에 막상 들고 가니까 안 된답니다. 시에서 왜 안 해줍니까 하니까 행정에서 무슨 보증을 써노? 담당 공무원 바뀌고 내가 언제 그랬노? 이런 식으로 와서 저는 이때까지 바보팀 한개가 내가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그때 출발할 때 2억 6,200으로 민자를 가지고 출발하고 민자 7억 만들었고 창고의 재고가 7억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째 631 매칭 펀드에 10%가 됩니까? 거기도 시도비도 제가 직접 뛰어가지고 중기청에 60%다 받아왔는데 그걸 왜 우리 쪽에 합쳐주지는 않고 시에다 합쳐가지고 안 된다 하고 이 소유권도 안 되는 이유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조합원을 제안했을 때 그리고 그 민자 10%를 안 냈을 때 3번 지자체장이 판단할 때 어렵다고 볼 때 어렵게 만들어 놓고 빼들어가 삐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었고 어려워졌고 물건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장사하시는 분 계시면 잘 알 겁니다. 물건을 받으려면 담보도 해줘야 되고 보증도 끊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건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좋다. 창고 빌려주고 직원들을 우리가 쓰고 다 팔아줄 테니 너가 팔고 수수료만 달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걸 오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건 자료를 다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말은 안 할랍니다. 그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임대라는 건 뭐예요? 이분은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정의는 임대를 예, 하셨다 그러는데. 정의는 제가 한 가지 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물류센터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유통구조 축소입니다. 그렇지. 예, 소상공인들도 하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예, 물류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뜻을 알고 계시죠? 예, 예. 제가 한 가지만 간추려서 제가 설명해도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을 의미한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상시 근로자 9인 이하이고 사업자를 말하면 도, 소매,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가령에 잡혀 있는 소상공인 정의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지금 정인께서는 우리 진주시에 불려온 목적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예. 진주시 의원들이 정인을 부른 이유가 뭐 때문에 여기에 불려왔다고 생각하시냐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업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업을 하시는 분 대행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 김한기 이사장님을 불러온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이사입니다. 물류센터가 생기는 목적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했는데 소상공인한테 1년에 60억 정도 지금 매출이 되죠. 예, 소상공인들은 물건을 도매점에서 사면 비싼데 여기에 가면 물건이 굉장히 쌉니다. 즉 취지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진주 김한기 이사장이 물류센터 지정을 한 건 아니다 아닙니까? 진주시에서 그 장소를 선택한 이유가 아닙니까? 그지? 예, 도개발공사. 그러니까요. 여기 자료 내용에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위원장님이 임대를 해줬다는 건 어떤 의미죠? 무슨 연대 말입니까?
이 물류센터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줬다 그랬잖아요. 임대가 아니고 수수료 매장으로 지금 해놨죠. 자 그러면 제가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그죠? 잘 모르고 네, 이렇게 몰라서 그렇다고 제가 수수료 질문하는 매장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 시에서 담보도 제공을 해주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려 그러면 자본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키려 그러면 자본을 갖다 유치를 했어야 되고 그 자본을 유치하면서 그 자본이 벌어가는데 대신 우리에게는 수수료를 달라 그렇게 해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의원님도 잘 아실 그게 겁니다. 맞다는 얘기죠? 예, 제가 5년 동안 창고가 비어 있었습니다. 물류센터 그러면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 자본이란 업체가 어딥니까? 자본이 아니고요. 예. 제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농산은 백운농산, 창대농산 다 진주입니다. 축산 남상푸드, 공산 대형식품, 세원자파, 유빈, 황토식품, 해운, 삼립식품, 반성양주, 삼립식품 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잠깐만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하는 건데 만약에 100억 매출을 해가지고 예, 100억 매출을 해서 10%를 남겨가지고 10억을 이 사람이 가져갔는데 그 10%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3%에서 12%까지 업종별로 다릅니다. 아 그러면 그리고 저희가 100억에서 그 사람은 10억을 벌어갖고 그 10억에서 우리 조합에다가 10억에 대한 3%에서 뭐 12%까지 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수치는 100억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업체들이 27개 이외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거 야채 첨가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매출은 여기 291억이 나와 있는데요. 예. 2020년에 예. 291억에 대해서 그럼 경비하고는요. 당기 순이익이 5,492만 원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291억에서 5,400이라는 건 1.8%밖에 안 되는데 네. 이게 순이익이 아니라 이게 수수료란 얘기죠. 수수료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경비를 다 취하면 1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생기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예. 그 업체가 그 김신곤이라는 사람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여기 해운 대표입니다. 해운식자재 도매센터. 예. 또 식자재 도매센터가 아니고 저희 상품 공급처 공산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품 공급을 해주는 업체예요? 예, 예. 아까 위탁 수수료라 했다니까. 이 사람들 주소가 정천면 하계천로 30번지 돼 있는데요. 그게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예. 공급을 해준다고요? 예. 이 사람들은 공급만 해주지 판매를 하거나 이러진 않는다고 저희가 합니까? 하고 있다니까 직원들이. 직원들이 하고 있고. 예. 아니 유재수 의원님, 예. 위탁 수수료 매장이라니까 내 물건을 요 매장에 갖다 놓고 판매가 되면 내가 가져간다. 판매분만 결제해 위탁 가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내가 생산한 제품을 거기에 갖다 놓고 팔리면은 내가 가져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다니까요. 아 그럼 일반 그 회원이 조합원이 만약 물건을 공급해주는 조합원이 내 물건 갖다 놓고 팔리면 그 사람한테 주고 우리 조합은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체계다. 예. 이 얘기입니까? 예전에는 슈퍼로 비교를 하면요. 슈퍼에 보면 다 정육점, 생선 코너 따로 다 있었습니다. 빵 코너. 근데 요즘은 그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샵앤샵이라고 그래갖고 그 표현이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들었냐면 애초에 우리가 이걸 진주시에서 국비까지 합쳐서 70억을 들여가지고 10년간 우리 슈퍼마켓 사업협동조합에 무상 임대를 해준 셈이죠. 위탁 수수료가 있습니다. 진주시에 까지 예. 진주시에 위탁 수수료를 제출내는 게 낸 있습니까? 적이 없지. 왜 아직 왜 5년 동안 비어 있고 지금 빚이 22억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리고 제가 지금 제 이야기 먼저 한 개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네, 맞아요. 5년 동안 힘들어서 여기 제가 지금 처음 오신 분 말고는 안 찾아다니는 분들이 없습니다. 도와달라 할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아까 이 돈이 들어간다 해갖고 안 해주고 이게 지금 반 보고 있어. 제가 흥분하지 마시고.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법원 등기하고 고발장입니다. 이도 아직까지 갖고 있고요. 의원 죄송합니다. 백 의원님 4년 전에
제가 하다 이 돈이 없어갖고 물건 구할 게라고 사채까지 있어가 제 가게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물건값을 못 주고 백성은 의원님도 제가 6개월인가 더 뒤에 근거에 갚았는 걸 알고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49군데. 제 지금 소원이 뭔가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벼락만 확 죽어 비든지야. 병이라고 죽고 싶습니다. 왜? 왜? 정의는 책임감 때문에. 내 정의는- 가정도 다 있고 집도 다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의는- 누가 놔줬습니까? 정의는 그래 하지 마시고 정의는 아니고 내가 지금 배달도 해야 되고야. 먹고 흥분하- 살아야 됩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그래 힘들다 할 때 아무도 안 들어서 이거 다 지금 알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시작할 때부터 물류센터 개간식 할 때 다 오셔갖고 막 웃으면서 김한기 잘했다 고생한다 해놔놓고 인자서 뭡니까? 의원님 3번이나 저하고 약속했다고 빵꾸냈지야. 제가 안 그랬습니까? 만나서 이야기 들을 거 있으면 다 드리겠다고 제가 피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 번 그랬고 그 뒤에 미안하다 그러고 제가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만나고 싶지 않다면서요. 저도 그런 말은 안 한 번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한 번. 그리고 제가 다시 저는 보자고 그렇게 안 알고 있고요. 전화를 하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말은요. 저는 그 책임감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 물어보시다. 빚이 13억이나 되는데 조합원이고 집에 식구들이고 애들이고 다 나가고 출자 꼴랑 5만 원, 10만 원 낸 사람들 어려우니까 다 돌아서 돼요. 돈 돌라 하고. 그래 돌아섰습니다. 그래도 내보고 그만두라 하는데 내가 그만 안 둔 이유가 나는 파산하는 게 제가 형편이 낫지. 지금도 49군데 하루에 한 달에 5만 원씩 많은 데는 30만 원씩 갖고 있습니다. 그 바보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물류센터 이제 조금 돌아가니 저는 그만두고 그냥 빚청산하고 제 출자금 있는 거 그거 가져와서 빚 갚고 딴 데 가서 어디 가서 내 벌이 사는 게 현명하겠습니까? 이 자리 또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출자금이 얼마입니까? 1억 9,600입니다. 정의님께서 출자한 금액이 예. 그게 원래 4,200으로 출발했는데 그 없다 지금도 보니까 5천만 원 빌리고 5천만 원 빌리고 지금도 출근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 출근 안 하는 것도 시비가 됩니까? 제가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8시까지 있다가야 또 12시까지 가게 알바하고 들어가서 1시부터 2시까지 또 출근했다가 특별한 일 없으면 일하러 다닙니다. 자, 화장지 배달도 하러 다니고 금산에 조그만 그것도 꼬라지 슈퍼를 위한다고 편의점 가맹 사업 한다고 그거 한 개 하고 있습니다. 흥분을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좀 이어가기 힘든데 아침 출근하는 거 오후에 1시에서 2시에 출근하는 거 그 직원들은 눈에는 잘 안 보입니까? 직원들이 보지. 직원들이 8시 이후에 출근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8시까지 하는 이유가 하대동에 편의점에 알바하고 있습니다. 7시부터 8시까지 매일 출근하세요? 예. 1시부터 2시까지 또 출근하시고 문을 열어야 되니까 제가 아, 그때 문을 직접 여세요? 편의점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편의점? 하대동이. 네? 금방 알바하고 있댔다 아닙니까? 아니 슈퍼마켓에 조합은 식구들이 열지 직원들이 7시에 문 엽니다. 그러니까 그게, 팀장들이 그게 출근을 하시냐고요? 예, 7시부터 8시까지? 예, 8시 20분까지 거의 있습니다. 8시 20분까지? 예. 근데 왜 직원들을 못 봤다 그럴까요? 그 직원들이 자꾸 바뀌니까 그렇고 뭐 뒤에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팀장급 이상은 알 거고 그럼 의원님 유재석 의원님은 시민들이 다 시의원인 거 아닙니까? 제가 좀 말이 좀 심했습니까? 그건 그럴 수 있는 이유 아닙니까? 아, 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 35만 중에 예. 5%도 안 되겠죠. 근데 아니 그는 말은 아니고요. 근데 그 제가 대답이 대표님은 그 안에 종업원 해봐야 그 좁은 안에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52명이라 했다 아닙니까? 그래요. 그 52명이 예. 한 명, 주야 교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안 힘들겠습니까? 아, 그 시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하는 출근하는 사람이 거 못 봤다 왜 그러냐? 그러길래 최저임금이 지금 8시간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상교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10시까지 영업하거든요. 그럼 대표님 지금 7시부터 8시까지 출근한 거에 8시 20분까지 출근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냥 도장을 찍어 드릴까요? 증명을 할 수는 있습니까? 예, 예. 그럼 저한테 제보 주신 사람이 잘못 제보를 한 그 이야기를 할 수. 거구나. 해보이소 맞는지 아닌지. 뭐 제가 그 이야기 여기 선서까지 하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그건 뒤에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지금 하물맘 김신곤 씨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와서 어떻게 이익을 남겨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아까 수수료라고 했다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럼 한 해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그까지는 다 파악을 안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 드릴게요.
그리고 의원님 이거는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제가 답변을 피하는 게 아니고 저 역시도 일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순간순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일일이 그걸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그것도 대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의께서는 그럼 그 매월 월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습니까? 이제 3년 정도 됐네요. 급여를 받습니다. 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5년에 하고 18년 3월 달까지는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2013 18년 정도 되겠네요. 몇 년부터요? 2009년부터 2009년부터 2018년? 네, 18년 제 기억으로 3월인가 5월인가 그때부터 급여를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5월부터 예. 월급을 받아 지금까지 받고 있다. 그죠? 2019년이네요. 2018년도 저희가 개관을 했으니까. 그럼 2019년부터 월급을 받고 계시다. 예. 그러면 그 우리가 2020년 한 해 291억 5,600만 원 매출인데 여기서 당기 순이익이 5,492만 원 이거는 맞아요? 예.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이율이 1.88%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그 조합원들이 이익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우리 조합원들은 아니, 심한 물건을 건- 공급하는 조합원. 그러니까 물건 공급하는 사람들은 조합원 아닙니까? 조합원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지. 거래처니까. 아, 보통 우리가 생활협동조합 같은 구조는 그 생산자 조합원이 있고 소비 조합원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조합의 특성상 이거는 그하고는 좀 다릅니까? 예, 조합의 특성상 틀리기 때문에 그럼 조합에서 예.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물건을 사다가 예, 팔고 남기는 이유도 있습니까? 있지. 그 아까 그게 제가 많습니까? 야채 첨가 야채 저희가 첨가만 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합니까? 야채 첨가하고 공산품들은 대리점 거래를 합니다. 야채 첨가하고 식자재 도매센터 얘기는요. 식자재 도매센터는 뭔 말입니까? 해운 식자재 도매센터 김종성 씨하고 그거는 그래 공산품을 였는데 했다면 공산품을 넣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정상적으로 슈퍼를 비교를 하면 대리점에서 물건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농심이라든지 라면류, 커피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물건 팔고 한 달 뒤에 결제를 합니다. 아니 김신곤 씨는 예, 여기에 공급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 뭘 공급합니까? 공산품. 근데 식자재 도매센터인데요. 식자재에는 그 공산품이 없습니까? 참 유재수 의원님 식자재도 공산품에 들어갑니다. 공산품 공산품이 있기는 하지만 공산품 아닌 것도 많을 거잖아요. 식자재 아닌 것도 있겠지. 근데 야채 첨가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고요. 공산품이라 하면 그냥 바코드 있지요. 포장지에 바코드가 있는 상품을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보통 보면 식당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식자재라는 이름이 붙는 거고요. 그게 뭐 생선이라든지 이런 게 가공돼서 오는 제품들도 다 공산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공을 하면은 공산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해운 식자재 도매센터가 우리 물류센터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안에 들어와서 이분들은 공급한다면서 왜 안에 주소지까지 옮겨져 있죠? 여기에 그게 무슨 말이지요? 그분 유재수 의원님 그분도 별도의 사업이라니까 수수료를 얻어먹기 때문에 자기 매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다 관리하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받아요? 그럼 수수료를 받지 이랬는데 3%를 해운 식자재 도매센터에서 예, 3%를 거기서 받는다. 수수료를 받잖아요. 해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다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고 저희가 하는 거 있고 또 정상적인 대리점 거래를 하는 거는 왜냐하면 지역에 대리점들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좀 안 맞아도 연간하면 지역의 걸 받아주고 있거든요. 예, 백성 의원님.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라케이드 정인으로 하겠습니다. 예. 어느 누구보다도 뭐 제가 그 끌어오시는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찌 보면은 청춘을 뭐 실제 이 도소매 유통에 의해서 청춘을 바쳤다 해도 과연이 아니고 지금은 산산조각 뭐 개인
이 아픔과 뭐 가정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본의원하고 지역 상품을 위해 지역을 위해서 같이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저도 같이 우리가 둘이서 손잡고 했는데 이 일을 쭉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과정을 볼 적에 지금 유재수 의원님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이 지역에서 우리가 지역민들이 팔아가지고 이익을 난 걸 그 행운 식자재라는 뭐 고기점 창녕 뭐 이런 데서 이윤을 다 가져갔어야 되겠느냐는 아마 그 취지에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뭐 듣고 보고 뭐 쭉 해왔으니까 실질적으로 저기 이제 이게서 조금 전에 뭐 유재수 의원님이 위생가서 거기 들어간 게 있던데 우리가 지금 거기서 지금 기타 식품 판매원 하실 수는 있는 자리입니까? 없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드렸다 아닙니까? 봤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잠깐 너무 지금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러니까 배가 너무 아픈데 물 좀 주시면 물 드리시죠. 펜 하나 펴. 죄송합니다. 저는 뭐 까다주고 인사 잘하고 고맙습니다 해왔던 사람이라 조금 격의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 전에 제가 이걸 한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 자료 셋째 그 27번대 있는 쪽을 한번 봐주이소. 거기에 보면 시설 이용 자격 있지야. 제가 시작할 때 물류센터 시작할 때 상무로 근무한 때가 97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해보려고 준비를 했었고 99년 4월 9일 날 제가 창립총회를 해서 진주에 이걸 만들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시장 분위기가 편의점으로 다 흡수가 되고 앞으로는 진짜 유통에 남을 게 없겠다 싶어서 전국에 저희가 22번째 물류센터를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32개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없네요. 저하고 물류센터 견학도 갔고 행정하고 같이도 가보고 전국에 22군데를 다 돌아보면서 이걸 하겠다 했고 사업 계획서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었습니다. 그냥 일반 스토어 회원만 갖고는 절대 유지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시설 이용 자격을 전국 처음으로 이렇게 만든다 했어요. 그때 다 좋다고 옳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에 보면 주류 음료 양곡 야채 첨가도 다 포장 판매를 하겠다고 했어요. 했고 그 앞 페이지 한번 봐보이소.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이 물류센터 저희 부지도 여기 경상남도 개발공사하고 진주시하고 여기가 최적지라고 저희한테 유통시설, 물류시설 용도라고 표현해서 저희가 이 자료를 했습니다. 최적의 용도라고 했고 근데 지금 백 의원님하고 유재수 의원님하고 다른 분들도 공통 질문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제가 위법을 하고 있다는데 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위법이 아니고 기다리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아까 공정거래위원회, 청와대 민원실, 그다음에 뭐 하여튼 등등 5만 대다 노크를 했어요. 법정에까지 노크를 했고 식약청에도 노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답변이 아까 여기서 무방하다. 그리고 중기성 고시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줘서 이런 결과들이 제가 원하는 결과들이 나올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일을 해온 거지 위반하고 뻗댄 거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제가 도리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류센터가 잘 되게 하려면 항상 동전은 양면이 있다 아닙니까? 덕을 보는 사람도 있고 덕을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물류센터가 원만하게 잘하게 만들어줬으면 이 문제는 뭐냐면 결국 여기는 유통시설까지 적혀 있는데 저희 그거 용도에 보면 물류시설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창고로 창고의 기능을 하고 보관, 배송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모른다 아닙니까? 그리 물류센터 전국에 22군데를 다 가봤고 제 사업계획서에 포장 배송까지 다 하고 이렇게 딜리버리를 다 해주겠다 했는데 다 읽어보고 다 옳다고 좋다 최적의 자리라고 하라 해놨고 지금 와서 위반을 하고 있다면 그냥 단순하게 제가 부동산을 상가를 한 개 얻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권리는 아니라서 판매를 못한다 하면 그 주인이 잘못된 겁니까?
저 혼자 무식하고 몰라서 다 깊이 못 알아본 제가 잘못입니까? 저 딴에는 이 사업 계획서 책자가 두껍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여기 모든 게 다 들어있고 그게 요지들만 제가 이렇게 뽑아왔는데 그 부분을 이 자리에 제가 바보로 살은 30, 40대도 아까워 죽겠는데 이 자리에 온 자체가 저는 뭐 그냥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죄인이 된 기분이라서 너무 싫고요. 자, 이거를 자, 의원님들이 좀 풀어줘야 자, 됩니다. 증인,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도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속을 풀어드리고 있는 거라 보면 됩니다. 예, 요 지금 시행방송에 전 시민이 다 보고 있어요. 예, 예. 다 보고 있으니까 지금 그만큼 쏙 썩고 그만큼 한 일을 다 지금 오히려 돕고 있는가도 모릅니다. 본인이 가슴 아파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질문하는 데 대해서는 뭐 그렇다 안 그렇다 그 이야기만 좀 해주시면은 또 우리가 충분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유재수 의원님도 제가 보면 알아들으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우리가 보는 견해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거 과연 하실 수가 있는 자리냐? 그러면은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도 오히려 속을 확 풀어드리자는 거죠. 네. 그런 게 가슴 아파하시지 말고 묻는 데마고 막 이야기를 해주이소. 그러면은 그 현재로서는 기타 물류 허브는 할 수는 없고 도매는 물류 그런 게 포장을 해서 배달은 가능한 거다, 그죠? 그것도 가능하고 이게 자료를 그 시에서 안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료에 보시면 그래도 문제거리의 소지가 있다 해서 저희가 양보를 해서 여기 보시면 건 600명 가까이 식당 말고 식당은 가져가서 가공을 해서 파니까 회원으로 봐주겠다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식당 빼고 이렇게 뭐 연관된 뭐 다른 업종들 뭐 미용실 작품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출연했어요. 그리고 이 통보도 다 했고 계속 이렇게 저희가 고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주신 그 서류가 그런 데서 사가다 보니까 적석 판매를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정말 추구하듯이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우리 지금 정인께서 추구하시는 사업의 본질과 조금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궤도로 가면 다 칭찬하죠. 그죠? 자,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물건 싸게 줘서 그 식당이 잘 되게끔 도와주시고 청춘을 다 바쳐서 그곳에 몸을 박았는데 다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큰일 하셨다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가서 제품을 사오신 분이 요 앞에 정인 채택할 적에 혹시 위원님 알고 계시냐?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샀는데 주더라. 아닐 건데요. 귀다 아니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지금 있는 자리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도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뭐 예전 이야기를 하면 뭐 저희도 뭐 그런 부분이 없잖아. 고의적으로는 한 거는 절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의원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그 고객 카드를 예전에 쓰던 걸 다 중지를 시켰습니다. 자꾸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분실되고 오래되면 카드도 발하고 바코드가 지워지기 때문에 세 장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당장 제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가보시면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하면 사업자 끝번호까지도 오래 했습니다. 그 덜미라고 한 번 더 추가 질문을 해서 그런 일들이 안 생기게 저희가 고의로 하는 거는 절대 없도록 이 이외에도 생긴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본인들이 어떤 방법을 써서 하는 거는 좀 막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접 취급하고 계시는 이런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소상공인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만 편법을 하시면은 소상공인한테 아픔을 더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아시죠? 한쪽 부류는 정말 좋은 질 좋은 제품과 싸게 공급을 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은 또 한쪽 부류에는 질 좋은 제품을 싸게 주니까 한쪽에 또 작은 또 다른 도매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그것 때문에 더 아픔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의원님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한번 할게요. 네. 한 7, 8년은 됐지 싶습니다. 의원님이 저한테 예전에 인사동에 대상 패스트코 식자재 매장이 들어올 때
식자재 연합이 없었습니다. 진주에. 뭐 활동을 하고 계셨는지 몰라지만 공식적으로 없어가지고 저하고 같이 일을 하자 했던 이야기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건데 제가 그때 공동위원장으로 둘이 같이 일을 했은 거 기억하시지요? 하면서 상생을 주도를 하면서 대상 배수 특구한테 제가 요구한 게 그거였습니다. 그때 저희 물류센터 짓기 전이니까 물류센터가 2012년 12월 28일을 개관했습니다. 2015년 그때 어떤 걸 제가 상생의 1분을 잡았느냐 하면 가령 비교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이컵 한 박스에 만약에 6,000원대 이렇게 하면 시중에 보통 12,000원 이상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사니까 손님들이 몰리고 식당들도 혹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상품들을 자꾸 세일을 때리면 지역에 영향을 주니 제가 대상하고 이야기를 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좋다. 우리 요 소매 상인이나 우리 요 회원들이 가면 이분들한테는 상징적으로 5% 정도의 갭을 달라. 차이를 달라.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가서 너희들하고 경쟁도 할 수 있고 들어오는 건 이미 말리기가 힘이 드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제가 유도를 하니까 그때 회원들이 다 좋다고 했고 분명히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나중에 물류센터를 진주에 제가 지을 건데 그때 이렇게 해서 환원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금 저희 조합원 수가 172명인데 이 중에서 지금 슈퍼 사업자들이 96명, 도소매가 76명, 그 다음에 슈퍼 사업자인데 예전에 저희 힘들 때 다 빠졌던 부분들이 지금 다시 들어오는 분들이 198개입니다. 이분들은 미안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저한테. 그래서 가입은 안 하고 물건을 사가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지금 다 제 생각이 맞다고 찬성을 했고 옳다고 했고 제가 처음에 슈퍼 우리 회원사들한테 이렇게 도매를 더 해준다 할 때 욕을 엄청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멀리 보면 식당에 대형마트에 말퐁퐁이나 쌈장, 고추장 이게 말 제품을 말통 제품 대용량을 파는 데를 원래 식자재라 합니다. 근데 그 식자재는 원래는 식자재 마트라는 이름도 아닙니다. 그게 식자재 마트는 요 백 의원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백 의원님처럼 밀가루라든지 말통 재료 한식, 중식, 일식 그 전문만 파는 게 식자재 마트입니다, 원래. 근데 슈퍼들이 자꾸 유통이 바뀌다 보니까 대용량을 같이 팔게 됨으로써 예전에 보셨을 겁니다. 그 사업자용 매장 해가지고 일반인들하고 사업자하고 구분해서 팔던 매장이 변형이 돼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용량만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다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슈퍼를 해도 마찬가지고 대점을 한 개를 해도 슈퍼의 제품군이 보통 3,000에서 8,000개 가까이 됩니다. 그 제품군을 다 갖추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대리점을 거래를 하면 뭐 말이 길어지는데 농심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짜장라면을 한 개 사면 농심 회사에 짜장라면만 번들도 있고 박스도 있고 낱개도 있고 컵도 있고 컵 작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짜장도 몇 종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고 그렇게 그 농심 제품만 해도 그런데 삼양이나 여러 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팔고 싶은 것만 팔게 해주면서 하기 때문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 그러니까 백성 의원도 간단하게 간단한 이야기긴 한데 자, 그러니까 양면이라는 게 항시 있습니다. 그죠? 네네. 그때에는 뭐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 우리가 같은 운동을 할 적에는 큰 기업체에서 와서 진주시 상권을 싹쓸이 해가는 그 아픔에 장사도 나도 30년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아픔에 김한기라는 똑똑한 분이 나타나서 정말 맞설 수 있다. 대기업과 맞설 수 있는 우리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는 데서 너무 고무적이었고 너무 했거든요.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본 게네 지금의 현실을 볼 적에 느끼기를 양면성도 있구나. 그걸 고려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꾸 본질을 벗어나는 거였는데 제가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딱 간단히만 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정인을 이렇게 오시게 한 것은 애초에 70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이 지혜에 맞게 진주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많이 봐야 된다. 그런데 왜곡돼서 제가 듣기로는 김신곤이란 그 해운식자의 도매센터 한우 가로 열고 한우가 되어 있네요. 한우센터가 맞습니까? 이분하고
그리고 또 해운식자의 도매센터 김종송이라는 분이 이 부자지간이죠. 하여튼 이 두 분이 창녕이고 막 그런 대구 쪽이고 이런 사업 자본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주에 와서 이걸 이용해 갖고 많은 이득을 남겨 갖고 갖고 간다. 그래서 지역 소상공인 혜택을 봐야 되는데 외지인이 와서 돈벌이를 해간다. 이런 내용 때문에 묻고자 한번 모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그럼 저도 짧게만 할게요. 그리고 의원님들 이게 시간도 바쁘시고 할 거니까 결국은 저희 물류센터에 와서 직접 또 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그냥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제일 힘들 때 아까 말했다면 담보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물건 주는 사람이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아무도 물건을 안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리 좀 잡아가니까 지금 제가 미치겠습니다. 5만 사람이 계란만 해도 진주에 업체가 몇 개입니까? 안 만나본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결국 손들고 가요. 지역에 있는 제품을 제가 안 팔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야채고 첨가고 웬간한 거 받습니다. 다 받아주고 있고. 그리고 저희 자체가 유통구조 축소 그리고 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지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어려울 때 그 물건을 대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이분들이 물건을 그만큼 대주고 믿고 대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마운 분들이네요. 처음에는 그렇게 지금 제일 처음에는 2억 정도밖에 물건이 안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한 해에 벌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걸 그 한번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이것만 되면 예. 저희들도 그런 의혹을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협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나 그리고 감사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이사회를 통해서 해마다 총회를 유재수 하시니까 의원님, 네. 어차피 거기는 물건을 누가 이어도 대기업이어도 물건을 넣고 소기업이어도 물건을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벌여가기 마련인데 자꾸 자본질을 벗어나는데 소상공인들이 그걸 이용해서 경쟁해서 물건이 싸니까 가져왔단 말입니다. 우리 진주시에 취지는 대형 거대 기업들이 들어와서 진주 상권을 흔들리게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가 와가지고 내가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챙긴 거란 말입니다. 오뚜기에서 여도 물건을 넣어줄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왜 그 사람이냐 하는데 그 당시 때는 물건을 한 100억 가까이를 되는 그 매장에는 물건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감하게도 우리 진주시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진주시로 되어 있으니까 떼일 염두가 없겠다 싶어서 물건을 준 게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김한기 정인께서 월급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분들이 그 자기들 돈벌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협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반대급부를 주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기에 하는 말씀이거든요. 예, 의원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소리고요. 네. 원래 그렇다 아닙니까? 뭐 안 될 때는 아무도 안 쳐다보고 좀 네. 되니까 그러는데 제가 아까 소원이 때 있지요. 네. 그 소원인데 다 저보다 많이 배우시고 똑똑하셔서 알 겁니다. 제가 죽고 싶은 게 소원인데 그거 말고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제가 건 그 전혀 말입니다. 사실이 아니란 얘기죠. 예. 네. 그런 그러면- 소지는 있겠지. 그러면 그 우리 전체 재무제표와 그 감사보고서 정도는 제출할 용이 저희가 있습니까? 1년 매해 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예, 제출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고 예. 그다음에 제출하고 있는데 신원 받은 적이 없다 그러는데. 아 그래요. 그럼 그거는 제가 잘못 알았는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하고 감사보고서를 그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고 3년치 정도만. 예. 20년, 19년, 18년.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럼 의원님 질문 끝났지요? 예.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할게요. 이 자리 지금 제일 맹점이 그겁니다. 아까 말했던 거. 용도가 안 바뀌면요. 물류센터는 1번은 용도를 바꾸는 게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이 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전을 하든지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폐업입니다. 그 세 개밖에 없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진짜 그 물류센터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을 꼭 좀 해주이소.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말씀이죠. 안정적인 게 아니고 제가 죄인이라 안 합니까? 제가 왜 위법을 했다 하십니까? 저는 위법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했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바꿔주기를 바꿔준다 해놓고 6개월 지나면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럼 그러니까 자소연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럼 우리 시가 일들을 잘 못 처리했네요. 심한 문제가 아니지 지금. 그러면 제가 이 중기청에도 이 사업 계획서를 주고 인을 받았다. 그럼 다 그렇게 해줄 듯이 해놓고 정작 할 때는 책임을 아무도 안 지고 그렇지. 책임 안 지고 뒤로 빠져버렸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억울하고 아까 바보 김한기로 살았다는 게 그 말입니다. 그냥 믿고 따라왔어요. 따라왔고 지금까지. 오히려 그러면 정인께서 억울하시겠지만 이 자리는 정인을 봐서라도 잘 마련된 겁니다, 그렇죠? 한편으로는 저도 백의원 의원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힘듭니다. 예, 일단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들을 제가 봤을 때 별 문제 없고 이게 맞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간단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저희는 지금 우리가 아까 업체가 협력업체가 몇 군데라 했습니까? 조합원이 172군데. 예. 172군데. 172군데가 매출이 1년에 27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아니지. 그러면 지금 회원으로 가입을 안 돼가지고 지금 회원으로 가입을 시키면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회원을 정리를 하고 있다 했다니까 7천 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7,000 명. 예. 7,000명은 소상공인이면 다 된다 예, 아닙니까? 사업자를 가지신 분.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식당 외에는 재가공을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도매로 볼 수 없다 해서 소매 판매가 지금 자꾸 정점이 되니 그렇게 관련된 분들은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1년에 약 270억이 예, 전체가. 팔아주었다 그지? 예. 그런데 3년 전 수수료 매장을 안 했을 때는 매출이 얼마였습니까? 제로지. 제로니까 그래 봐 4년 보십시오. 넘게 제로입니다. 4년 이 넘게. 지지하고 본데다도 같단 말입니다. 저희가 본 의원이 이야기는 하는 거는 소상공인들이 물건이 싸고 다른 데 비해 가지고 물건이 싸고 저렴하고 좋은 제품이니까 여기 와서 물건이 1년에 연 매출이 270억까지 올라갔단 말 아닙니까? 그죠? 무한 경쟁 시대에서 진주에도 식자재 마트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도매를 하는 데가. 그런데 그런 데를 뚝 둘러보고 여기가 문제가 있고 제품이 안 좋고 저렴하지가 않다면 이 매출이 올라왔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리가 돼 가는데 위원장님처럼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예. 지금 실질적인 취지는 예. 중소 포장을 해서 배달해주는 도소매를 가진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람에게 소매를 가진 사업자 등록증에게 물류를 수프에 공급해주는 업체로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정인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사정에 해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골병이 들 때라도 개인적인 투자가 돼갖고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속에 골병이 들 만큼 들어서 웃잘 길이 없어서 하다 보니까 자금을 땡겨서 지금 식당 쪽으로 다이렉트 판매를 하다 보면은 소매 사업장을 가진 사람들은 내란지는 터무니없는 그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는 백성원 의원님께서 그래 할 그거는 행정에서 할 문제지. 그러니까 이야기를 김한기 이사장은 할 아니, 이야기가 아니지. 아니지. 이사장님도 행정에서 그게 소매를 모나고로 했으면 행정에서 행정 처분을 내려야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취지는 실질적으로 그래가 지금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실제 도소매에 사업장을 가진 사람에게 할 건데 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누가 물건 대주는 사람 언급하면 힘이 드시다 보니까 개인 돈으로 아니지.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결론 지차고 예. 그러니까 마이크 켜고 하세요. 물류 용지로서 용도 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 따져야지. 그러니까 제 말은 왜 자꾸 상업한 부분에 그거는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따질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말해 이 설립 목적이 뭐냐 이게 문제지. 누가 물건을 가져가고 물건을 안 가져가고는 법적 행위라니까 우리가 법적 행위를 어떻게 처분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김한기 이사장이 원 취지대로 안 하고 지지대로 안 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서 A가 어떤 업체가 어땠고 김한기 이사장이 하는 사업이 잘 되면 B 업체가 약간 손해다. 이걸 우리가 따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까 용도 부분은 김한기 이사장이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진주시를 질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이거 소매가 안 되는데 소매에다 건물을 지었느냐? 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더 이상 윤갑수 의원님 예. 예, 윤갑수 의원입니다. 우리 정인께서는 바쁘실 건데 오셔가지고 저는 내용도 잘 모르고 처음부터 이게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별 관심이 없었는데 또 오셔가지고 말을 들어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처음에 70억을 들여서 하고 2억 5,200만 원을 아까 그게 출자금이라 그랬습니까? 네. 요거는 조합원 수가 70명이던데 그러면 70명이 아니, 처음에는 조합 출발할 때 예.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대동에 예, 예. 사료창고 거기에 있었다 아닙니까? 예, 예. 거기에 있을 때는 십시일반으로 168명이 10만 원부터 예. 최고 우리 이사들은 4,200만 원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출자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운영비하고 창고를 구해가지고 500평짜리 하대동의 창고에서 세주고 직원 둘이 서면서 처음 매대도 사고 준비를 해갖고 지금까지 오면서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한 건데 그 기간들이 5년이 지났어요. 예, 그 알고 5년 있습니다. 동안 예, 수많은 예, 일들이 예. 생겼어요. 이제 제가 묻는 말이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것만. 그러면은 그때 이사분들이 몇 분이었죠? 4,200만 원씩 부담한 이사분 6명이 있었죠. 6명. 거기 이옥석 이사도 내는 네, 포함되는 거죠. 그 이옥석 이사는 사실은 자기 모친이 전시마천 논 한 동가리 있는 거 그걸 탁 팔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지금도 울고불고 하고 있어요. 논 한 개 있는 그걸 밥줄인데 그걸 이제 팔아갔다 이래가지고. 근데 이옥석 이사는 지금 거기에 몸을 담고 있습니까? 떠났습니까? 4년 됐습니다. 네, 떠났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예. 제 힘드니까 싹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전 재산을 날리고 그랬는데 투자를 했는데 지금 떠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게 처음 출발이 물류센터라고 출발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도소매 부분이 언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의원님이 아주 모르는 소리 아닙니까? 제가 이게 해놨다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네. 그 묻는 말에 간단하게 지금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니까 대답을 해주십시오. 예. 그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이렇게 하려 했고 예. 아까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대요. 취지대로 제가 안 했으면 그걸 나무라고 뭐라 하든지 이야기를 하시고요. 저는 취지대로 제 성심껏 한다고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니까 제가 자꾸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 겁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안 그럽니까? 아까 부탁드렸고 그 부탁이 안 되면 폐업을 시키든지 뭐 그렇게 어떻게 결정을 지어주면 저도 이런 소리는 듣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계속 시간만 끌고 오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아까 292억의 매출이 5,400인가 뭐 거리라고 말씀하시던데 이게 지금 스스로 매장 운영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섞여 있댔다니까. 예? 수수료도 있고 예. 저희가 하는 그러니까 것도 그거 있고 다 대리점에 포함된 들어- 금액이 그 다 예, 포함된 전체입니다, 금액이 전체. 그러면 그 매출은 슈퍼마켓 협동조합으로 들어가고 예. 거기에 대한 재무 대표에 그게 대한 안 들어오면 아까 말씀대로 제가 전대를 준 거나 임대를 준 거다 아닙니까? 그래 거기에 대한 매출이고 아까 단기 순이익이 그거다 그지? 그럼 정님께서는 아까 급여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2009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아니면 2018년 5월부터입니까? 2018년 5월 전부터 받았습니다. 아, 5월부터 확실히는 아는데 거기에서 전후로 있습니다. 아, 그전에는- 지금까지? 예, 그 전에는 급여 한번 받아본 적 없습니다. 2018년 5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급여를 받고 계시다 그지? 죄송하지만 급여는 물어봐도 됩니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말하기가 좀 아, 그렇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래, 보통 초봉 정도 다른 초봉 정도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아까 우리 유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그 업체들로부터는 급여는 받는 건 없다, 그지? 예, 직원들이 이제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하대동에 그 마트를 하나 하신다고 새로 개업했다고 말씀하시던데 전에 다른데 하대동에 하시다가 이번에 그쪽으로 폐업을 하시고 넘겨주고 이쪽으로 옮긴 겁니까? 세업이 아니고 예, 제가 예. 빚이 생겨갖고 조합 출자 계속 5천씩 다 한다고 사채를 써가지고 가게 난리도 안 하대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 예. 알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보셨다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 직원은
그 자기는 알바를 하고 있고 사장님이 수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내가 그 한번 물건 사러 갔더만 개봤다고. 근데 자기 직원이고 저는 점장을 봐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 일하는 여자 그 대학생이 알바를 네. 하는 그분은 점주라고 해. 사장이라고 해. 아니야, 사장은 따로 있고 예. 그거는 알바입니다. 직원이고. 그래 알바인데 이거는 김한기 사장님 겁니다. 저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사장님 개업했다고 내가 축하한다고 내가 한번 가서 아침에 물건 하나 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까 안 보이소. 그 사업자가 누가 돼 있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안 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님 고맙습니다. 예, 우리 뭐 위원님들이 이제 이게 대해서 우리 과도 아니고 우리 상임위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질문이 좀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뭐 충분히 뭐 의구심이 생기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질의하셨습니까? 여러분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한기 정인에 대한 정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감사 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 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이 없는 단순히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가 그 환수한 자료는 안 왔네요. 환수 자료. 환수자는 집행자는 3,392만 2,861원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 현황에 보면 제일 오른쪽에 그거. 이게 환수돼 가지고 며칠 전 환수를 했습니까? 1월 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말. 예. 그럼 이게 환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서로 돈이 들어옵니까? 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 세수입으로. 예. 세수입으로 들어오면 그 어느 계좌로 들어오죠? 예, 계좌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계좌로. 시 회계과 계좌로. 예, 예. 회계과 계좌는 계좌명은 진주시 이렇게 됩니까? 예, 진주시장? 예. 그게 1월 말에 들어왔다. 급여 기본급 429만 6,140원이 환수가 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 기사분이 7월, 8월 그 운행을 안 해가지고 이게 자기가 근무를 안 한 그 금액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해가 선뜻 안 되는 게 15명이 근무를 해도 그 택시 돌리는 횟수가 똑같다. 15명이 하나, 14명이 하나. 택시 돌리는 대수는 똑같다는 얘기죠. 예. 15명이 일을 해도 택시는 하루에 12대가 돌고
14명이 해도 택시는 12개다가 돈다 이 말이죠. 야간과 휴일이 있기 때문에 그 13대 13명이 있으면은 쉬는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가 7월 중순부터 했으니까 1월부터 6월까지 했던 운행 대수나 예. 한 명이 빠져서 돌렸던 운행 대수나 똑같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한 명이 그 필요 없는 돈이 나가는 거네요. 아니, 그거는 아니지. 그 차가 13대 있으면은 13명이 매일 1년 24시간 연중 계속 하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정 일을 부분 더 했다는 얘기입니까? 14명이? 차 13대가 24시간 돌기 위해서는 13명만 필요하다 이 말이 아니고 15명도 있어야 그러니까 과장님 예. 15명이 13대를 돌릴 때 하고 예. 14명이 13대를 돌릴 때 하고 14명이 일할 때는 아무래도 일을 조금씩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그렇죠.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이 많죠. 아니 확률적으로 아니고 예. 돌리는 택시 대수는 똑같아요. 예. 그럼 15명이 13대를 돌릴 때 하고 14명이 13대를 돌릴 때 하고 14명이 돌릴 때는 15명이 돌릴 때보다 일을 더 해야 똑같아질 거 아닙니까? 운행 대수가. 그 정확하게 내역은 모르지만은 그럴 확률은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휴일에 아 답답해 죽겠네. 아니 예, 계산은 그런 식으로 되지만은 그 확인은 아니 하나하나 해봐야 돼. 15명이 13대 돌릴 때 하고 14명이 13대 돌릴 때 하고 어떻게 위원님 똑같을 그 수 저 있습니까? 계산상의 말씀은 맞는데 실제로 운행 내역을 정확하게 안 보면은 저희가 답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 유재수 아닙니까? 의원님하고 자꾸 지금 헷갈리는 게 어저께부터 헷갈리는 게 차가 17대 아닙니까? 아니 기사는 작년에 아니, 그래. 13대. 작년에 기사는 13대 19명이다 였습니다. 말입니다. 회사에서. 작년에 13대. 그래. 아, 그래. 13대다 말이야. 그러면은 서피아 기사가 2명이 있답니다. 그럼 이분들이 펑크 낸 사람을 대신한단 말입니다. 펑크 낸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보시면은 쭉 돌아가는 패턴이 있어요. 예, 예. 15명이 돌릴 때 하고 14명이 돌릴 때 하고 틀리게 돼 있어요. 이게 운행 그 일지를 보면 13명이 만약에 1번부터 15번까지 기사가 있죠. 예. 그럼 오늘 1번부터 13번까지가 버스를 돌렸어요. 예. 그 다음은 2번부터 14번까지가 돌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3번부터 15번까지가 예. 돌아요. 이렇게 로테이션 돌린다 예.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명이 톡 빠져버리면 어떻게 예. 돼요? 그럼 서피아 기사가 들어오면 된다 아닙니까? 거기야. 14명이 돌리니까 아무래도 내한테 차례가 빨리 돌아올 거 아닙니까? 3명이 버스 차 2대를 돌리는 거고 2명이 2대 돌리는 거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게? 그러기 자, 위해서는 다섯 명이 있어요. 5명이 3대를 돌리는데 어? 5명이 3대를 돌리는데 지금 스페아 기사 부분 때문에 막 헷갈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유재수 의원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양 또 그게 차가 13대인데 15명 위에 거를 줘가지고 2명을 갖다가 더 해가지고 15명을 줬거든. 근데 한 명이 빠졌단 말이죠. 그럼 그걸 메꾸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더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더 한 사람한테 나눠 주는 게 옳지 않나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다 봐요. 예. 그러니까 일을 더 했으면 이거 한 사람이 푸고 말리면서 이걸 왜 한수하냐? 그게 한 가지고 예. 그게 아니면 유재수 의원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그게 아니면 택시를 적게 돌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과장님은 똑같이 택시는 운행을 했고 14명이 하나 15명이 하나 똑같다 이래버리면 그게 의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버스를 택시를 13대를 24시간 13대를 일가중에 돌리는 게 아니고 평일 기준에 90%를 돌리게끔 우리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100%를 돌리다가 90%를 돌릴 수도 있다는 거 사람이 적어지면은. 그러니까 그 말이 어쨌든 예. 15명이 13대 돌리는 거와 14명이 13대 돌리는 건 달라요. 다르게 돼 있다고. 예, 계산상은 그렇지요. 5명이 아까도 얘기했 5명이 세대를 돌아가면서 돌리는 거와 4명이 세대를 돌리는 거와 일하는 횟수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그거는 그 계산상으로는 14명이 하다가 뭐 13명이 하면은 일하는 시간은 그 계산상으로 많을 수 있지만은 어찌됐든 이 택시 대수는 똑같았단 말 아닙니까? 예. 운행 대수는. 예, 저희가 그럼 판단한 거라고 14명이 일을 조금씩 더 한 거예요. 그럼 한수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왜 끝까지 자꾸 세웁니까? 그걸 갖다가 참 답답하게. 아니 계산은 하루 24 나누기 15, 24 나누기 14를 하면은 한 명이 빠졌으니까 일을 많이 한 거는 오지 수치상. 예, 수치상 맞는데 여기서 한수한 거는 이 기사분이 2달 동안 일을 안 했으니까 저희 시 보조금이 나가니까 받아야 되는 건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만약에 의원님, 그걸 안 받았으면 그 문제도 우리 행정에서는 지적을 거의 하실 맞습니다. 거 한 명이 아닙니까? 빠졌기 때문에 그게 나가는 월급을 우리 시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어떤 지지는 맞는데 그 일의 내용에 들어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조금 더 한 거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한 거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한 사람에게 더 나눠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 두 이익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선택의 어떤 부분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걸 단수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그 말이 100번. 그러니까 마이크 켜봐.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청소 대행 용역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 한 사람이 산재로 빠지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청소차가 3인 1조로 다니는 경우 3인 1조로 다니는데 한 명이 빠짐을 해갖고 2명이 일을 해요. 2명이 일을 다 쳐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2명에게 오히려 한 사람 몫의 인건비를 갈라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 한 명이 일용직을 빨리 대갖고 3명이 일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청소 용역업체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 빠지면 2사람이 일을 하게끔 하고 한 사람 몫의 인건비를 사장이 갖고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그렇게 남 안 허다하게 하면은. 그런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이걸 보니까 한 명이 한 달 반을 빠졌다. 그러면 이 남은 인건비를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해보니까 한수를 했다 그래요. 그게 신기한데 한수를 했다 그러고 또 근데 일도 똑같이 했다 그러는 거야.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그리고 과장님 계속 세울 게 아니고 이거 딱 7월 17일부터 8월 말까지 갖고 오셨는데 제가 1년치를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 비교를 해볼 거 아닙니까? 비교를 해가지고 똑같으면 제가 잘못했다 그럴게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 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셔. 알겠습니다. 답답해 죽겠네요, 가슴이. 자꾸 세우기는. 뭐 좀, 그건 우리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이래버리면 끝나고 넘어갈 것 같아. 끝까지 세운 거예요. 아니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치 일단 운행 일지를 1년치를 안 갖고 오세요. 그리고 그 한수 금액은 1월 말에 들어온 게 정확하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제가 있습니다. 그 회의가 내일 회의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우리 서정인 의원님. 이게 과장님 그 한수된 것이 그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한 직원이 한 달 얼마 그 기간 동안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한수하는 건 맞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어떤 우리 상식에서는 맞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이제 더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이 보는 시각이 다 달라가지고 두 개가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한수를 다시 줘가지고 일을 더 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답이 어렵죠. 예, 예. 본 의원은 국장님 이거는 행정에서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대한 어떤 올바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더 어떤 그 가부를 기리기 위해서 자료 다 내놓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걸 갖다가 아까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이 또 지적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수한 걸 다시 되돌려 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우리 국장님 대답하십시오. 예, 소모적인 싸움 같은데 참 유재수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한수를 해서 한 게 아니고 회사에서 정산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랬는데 우리가 일을 안 했으니까 돌려주자 소리도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렇죠. 내부적으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래갖고 우리한테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진주시가 갑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업체 사장은 또 어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속으로는 그런 어떤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외형적으로 직원이 일을 안 했으니까 돌려주는 게다 그게 옳다 이렇게 판단해서 좀 더 어떤 뭐 가행적인 어떤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제 뭐 우리게 돈을 더 우리 한수 알았고
돈 오히려 반납하라고 이렇게 말 안 해도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더 깊이 들어가면은 잘못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부장님 한 번 더 파악해가지고 아까처럼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 꼭 한 번 더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본의원도 그 대표님하고도 두 번을 만났는데 근무를 했느냐 운행을 했느냐 안 하니까 본인은 분명히 하시고 저 일보까지 저한테 제출을 했는데 차가 17대면은 두 분의 스피아 기사가 있답니다. 그 월급을 그래 제가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가 주는 거? 회사 돈으로 준 건지 회사 돈으로 뜯기 때문에 한 달 반 동안을 우선 운전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돈을 돌려드리는 게 또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차는 17대인데 기사가 다쳤다. 그럼 그 차를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은 분명히 두 분을 더 고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분을 일을 한 분한테 월급을 누가 어떤 돈으로 지급했는지를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시겠지?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예, 가지만 우리 지적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이 그 대표가 예. 2명을 더 채용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예. 안 맞습니다. 우리 시가 15명분의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근데 13명분 인건비 받아고 2명 스페어 기사를 채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안 맞다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본인이 그 대표님께서 저한테는 본인은 의원한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되는 게가 다음부터 저 추가 인력을 한 명 더 주는 건지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가에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 대행 용역을 우리가 주는데 노동자 수가 총 200명이 넘어갑니다. 그죠? 225명. 그 중에 작년에 다쳤거나 산재를 당했거나 아니면 개인 사정으로 해갖고 길게 한 달, 열흘 이상 쉬었던 사람이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지금 그 정산을 하고 때문에 인원 거래 하는 게 정산할 때 어느 빠진 일지라든지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파악이 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작년은 모르겠는데 재작년에는 분명히 어느 회사에 한 달 반 동안 거의 2달 가까이 산재를 당해갖고 출근을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청소차 한 대에 3인 1조로 갖고 운행을 하는데 한 명이 빠져버리면 2명이 하죠. 그죠? 그럼 청소차 기사가 차를 몰고 가고 뒤에 한 분이 매달리고 가다가 내려갖고 담아 실는데 너무 양이 많으면 기사가 뛰 내려가고 같이 2명이 같이 실어요. 3명이 하다가 2명이 하면 그만큼 일이 힘듭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한 달 이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3명이 하는 걸 2명이 했으니까 3명, 한 명의 인건비를 2명한테 갈라주는 게 차라리 가장 합리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 시는 그 돈을 환수를 정확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환수가 정확히 안 돼요. 그 돈은 그냥 사업적 갖고 가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갖다 우리가 과에 정확히 챙겨야 된다 이 말씀이고,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십시다, 과장님. 그 직전 3년 동안 각 회사별로 산재나 장기 휴가나 간 사항들 파악을 해보고 그때 인건비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환수가 됐는지 아니면 사장이 갖고 왔는지 아니면 일한 사람한테 주었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경우 일용직을 고용해서 일을 하게끔 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3년간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우리 예산이 새는 문제를 막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장이 부당 이득을 갖고 하는 걸 막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니까 꼭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정인 채택을 요구를 했는데 정인이 오지 않았어요. 얘는 과장님 좀 애를 쓰시면 충분히 출석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체가 행정에서 오라콘다고 오고 가라콘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저번에 그 유 의원님 한번 그 질문하실 때 이게 아까 뭐 그 교통카도 지금 화면을 보니까 뭐 우리가 갑이다는데 청소 환경은 이게 폐기물 관리법상에 지방자치단체에 딱 치우고 되기 때문에 행정이 어리고 자기들이 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뭐 나쁘게 표현하고 좋게 표현하고를 떠나서 그분들 우리가 오라콘다고 뭐 그 이야기는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안 오신다는 건 진주환경이 진주시 용역을 받은 게 몇 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뭐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주환경, 현대환경, 경남환경 3개 회사 진주시로부터 언제부터 그 용역을 받았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조사를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이번에 그 ENF가 경상대학하고 맺었던 그 계약은 자기들도 인정을 했지만 우리 법에 폐기물관리법상 하루에 300톤 이상이 나오는 300톤이란 300kg 300kg입니다. 300kg 이상이 나오는 사업장은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예. 그래서 1년 동안 거기는 경상대학교는 500톤이 넘게 나오는 곳이고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된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 처리 방법에 의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형식은 계약은 사업장 폐기물처럼 계약을 했어요. 계약업체하고 경상대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수거를 해왔는데 이 수거가 사업장 폐기물처럼 처리를 한 게 아니라 그대로 싣고 우리 매립장에 와갖고 부어버리고 그냥 가버린 거죠. 우리 매립장은요 생활 폐기물 매립하는 곳입니다. 일반 진주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 갖다 버리는 곳이에요. 돈은 ENF가 경상대학교로부터 톤당 95,000원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담아 싣고 27,000원을 갖다 부어버리면 부당이득이 그냥 한 7만 원가량이 물론 7만 원 아니겠죠. 인건비도 썼다고 하니까. 거기에 차량 비용, 차량이 들어갔습니까? 기름값이 따로 들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대주는 차, 우리 시에서 대주는 기름값 이걸 가지고 그런 이득을 갖고 간 거죠. 그리고 인건비도 1인당 한 달에 10만 원 그것도 작년까지는 한 달에 5만 원 추가로 주면서 그런 일들을 벌여왔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환수 금액을 환수를 한다면 인건비 지급한 거 하고 그리고 우리 시 매립장에 들어올 때 톤당 비용 정확히 얼마죠? 28,700원입니까? 예, 약 29,000원. 약 28,000원 됩니다. 예. 이거하고 이거 뺀 금액은 제가 볼 때는 다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ENF에 대한 제재 조치를 우리 그 협약서 상에 그리고 가업지시상에 잘 보시면 계약 해지 사유로 충분합니다. 검토하셔서 예,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아니 그런 예, 서진희 일이 의원님.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찌 그 주무 그 과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과장이 모르고 있었습니까? 제가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300km 이상 나오는데 3개소가 있습니다. 도매시장하고 그 교도소하고 저희 이제 경상대하고 3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그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사업장기 생활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올 수는 있는 겁니다. 못 들어올 게 아까 의원님 말씀한 못 들어올 게 들어온 건 아니고요. 또 저번에 서 의원님 한번 질의하셨듯이 공사장 개생활 폐기물을 해서 10을 뜯는다든가 해도 5톤 미만은
개인이 싣고 개인 차를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가 들어오는 가운데 그걸 운반하고 돈을 버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정해놓은 장비를 이용했다 한 것이지 실제로 이게 뭐 못 들어올게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업체를 우리 매립장 소장 관리소장도 그 내용을 갖다가 뭐 예를 들면 들어오면은 예. 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니까 뭐 어떻게 그 동안에 어떻게 다른 어떤 뭐 약간 불법적 어떤 요소를 가지고 왔다 해도 모른다 그죠? 알 수 없다 그죠? 생활 폐기물 차가 생활 이제 폐기물 차가 때문에. 싣고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게 그런 뭐 부분이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그죠? 그리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어찌 그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참 답답합니다. 예, 예, 이거는 분명하게 밝혀가지고 편하게 시에서 응당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도 지금 맞지 않아요. 우리 매립장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우리 그 조례에 그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해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예, 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사업장 폐기물을 수거를 했습니다. 네. 300kg가 넘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이죠. 그럼 이걸 수거해갖고 자기들 그 창고나 하여튼 사업장에 갖고 가서 분류를 해야 돼요. 분류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갖고 왔으면 우리 매립장에 들어오려 그러면 성상이 생활계 폐기물과 비슷한 유사한 성질의 것을 분류를 해내야 그때 비로소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농약병입니다. 제초제병이에요. 네. 제초제. 원님들 한번 보시겠다. 제초제병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차에 실려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분류를 해갖고 싹 다 따로 빼고 나서 생활계 폐기물만 싹 추려가지고 우리 매립장에 갖고 들어와야 돼요. 이런 과정을 생략해버립니다. 경상대학교라고 하는 곳은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과도 있고 농약을 취급하는 그 농업대학도 있고 그래요. 그럼 그런 데서 나오는 실험용 화공약품이나 병이나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섞여 들어오는데 그걸 그대로 갖다 부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걸 다 자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모든 게 생활계 폐기물 같으면 처음부터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야지. 그걸 왜 그렇게 취급을 합니까? 이게 자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대학교는 톤당 95,000원에 버린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사업장 폐기물이라면 톤당 적어도 25만 원 이상 가야 됩니다. 그런데 뻔히 수울게 버리는 거 알거든. 경상대학교도 업체가 그냥 담아 싣고 갖고 버리면 되는데 95,000원 충분하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수거할 때는 분명히 사업장 폐기물 갖고 오시면 그걸 분류해서 분류해서 안 되는 것들 따로 처리하고 남은 그 생활 폐기물만 정리를 해서 우리 시에 갖고 들어오면 받아주는 겁니다. 앞으로 정확히 일들 좀 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세 곳도 있다고 그랬죠. 경상대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어디에서였습니까? 그거는 자가 그 진주교도소하고 도매시장은 거기는 청호산업이라는 그 산업회사에서 하고 있고 교도소는 자체 운반, 즉 수지 운반 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거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앞으로 잘 관리를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폐단이 하나 있는데 우리 쓰레기 봉투 운반 봉투를 갈라주는 거 있죠? 쓰레기 봉투. 네, 어디? 그걸 갖다 각 업체에서 우리 시청에 와서 우리 시에서 받아가죠. 예. 받아갖고 업체별로 그 소매점에 갈라주는 그게 있습니다. 그 예. 용역비가 따로 있어요. 예, 들어 있습니다. 네, 그 용역비가 따로 있는데 예. 실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용역비에는 한 사람이 차를 갖고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그걸 계산을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하는 노동자들이 그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업체가
그냥 앉아서 먹는 돈이 돼버립니다. 우리 시는 쓰레기 봉투를 갖다가 시로부터 받아갖고 소매처럼 쫙 갈라붙이는 이런 비용까지 해가지고 다 줬는데 따로 우회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쓴단 말이죠. 그것도 참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참 따뜻할 때가 많은데 그냥 직영 전환해버리는 게 그냥 깨끗합니다. 돈도 싸게 치고 이런 돈들이 예. 이런 돈들이 다 아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직영을 하면은. 예, 이상. 예, 우리 윤갑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그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장 생활 폐기물 이걸 바로 매립지로 가져가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에는 청소과 잘못이 아니고 그 매립장 사업소에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시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그 용역 체계를 해서 계약 체계를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걸 일일이 분류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으면은 그 용역 회사에서 일단은 잘못이고 또 2차적으로는 매립장 사업소에서 무조건 검열 체크를 안 하고 그냥 오는 대로 다 붓고 하는 게 지금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속가에서는 제가 본의원이 보기에는 업무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일이 정속가 직원이 나가서 매립장에 가서 상주를 해서 들어오는 차들 전부 다 그 분류를 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가님 안 그렇습니까? 예, 뭐 저희들도 전체적인 계약 사항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매립장 그 문 안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이제 비우는 아마 매립장의 입장에서도 뭐 그 우리가 이제 매립장 안에까지 가서 저희들이 디빙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1차적으로 그 분류를 안 하고 매립지로 가져간 그 용역 회사 잘못이고 그다음 그걸 체크를 안 하고 그냥 그 매립을 하게 방치한 그 매립장 사업소 직원이 잘못이지 청소과에서 일일이 청소 차량을 따라다닐 수 없는 거고 또 매립지에서 상주를 해서 들어오는 차를 분류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그 뭐 또 업체에서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같은 내나 우리 진주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뭐 추가 질의에도 참 1차적으로 우리 진주 시민 의식이 첫째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상 예.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도 아까 우리 유재수 의원님들랑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또 사업장 폐기물 세 군데가 있다는데 이런데도 좀 미비된 부분이 이런 것도 저 본의원도 뭐 좀 있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7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와 관련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예. 강평하기 전에 이거는 처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강평하고 감사를 끝내버리면 출석 안 한 거에 대한 처리는 언제 한단 말이죠? 나중에 우리가 감사 채택 끝에 한다고요? 강평하고는 별도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실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의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수고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그리고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7일부터 오늘까지 도시건설구, 도시환경구, 교통환경구, 맑은물 사업소, 매립장 사업소, 차량 등록 사업소, 소관 17개, 가소와 9개 면동에 대하여 기본 자료와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죄송합니다.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하고 부강한 진주건설을 위해서 시정을 추진해 주시는 집행부 강구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도가에서는 시설 분담금, 상수도 원인자 분담금, 부가처분 소송건에 적극 대응하여 대법원 판결에 성소시켜 대법원 판례로 남게 되는 쾌거로 관련 소송이 있는 타 지자체에 기감이 되는 사례로 담당자에게 표창 등을 건의하며 또한 우리 행정에서도 선제적으로 소송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결과로 칭찬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운영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센터에는 정원에 비해 현원이 대부분 모자라 코로나19 관련 여러 해난 업무 처리에 애로가 있어 정원 보충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막중한 업무를 다루는 맑은물 사업소장의 장기 공석 부분은 행정의 공백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및 합법성 등을 밝혀서 예산 낭비의 요인 및 문제는 없었는지 분석하고 시정시책의 발전 방향 모색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재지적되는 사례가 있었고 매년 반복해서 건설공사 설계 시 설계 변경과 이월액이 가다 등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당장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실시 결과 혁신도시 내 자동차 관련 시설은 지구 단위 계획에 맞지 않는 시설물로 허가 관리가 부진한 점과 우리 시 경사도는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되어 있어 시대에 맞게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천 뿌리산단의 분양률이 저조하여 우리 시에서 홍보와 입지 업종을 완화하여 용지를 분양함에 있어 특수목적법인 SPC에서 특별한 역할 없이 분양 수수료 3%의 수익 구조를 이해할 수 없으며 다소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불법 개발 행위 단속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전년도와 비슷하여 고발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으며 신진주 역세권에서는 대형 공동주택의 입주로 인해 도로변 주차와 교통정체 등 주차난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역세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평딸기 체험관 등 낙동강 수계기금 사업 준공 후에 운영관리가 부실하이며
낙동강 유역관리청으로부터 4%로 인해 약수왕, 난강댐 구간의 설계 용역비 집행으로 예산 낭비가 초래되어 신중히 사업 추진이 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폐기물 운반 죄송합니다. 생활 폐기물 운반 수집 민간 위탁 용역은 2016년부터 공개 경잘 입찰 후 묵시적인 단합으로 입찰가가 높아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중고차 청소 처분 시 중고청소차 처분 시 매각 대감의 반환은 청소 용역 업체의 상호 협의를 바랍니다. 또한 진양호 상류 수계 수질 검사 수치가 특정 계절에는 높게 나오지만 원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에 노후 간 수도 교체 공사로 시민이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공사 후 임시 포장 안내를 철저히 하여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다변화된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시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퇴장하셔도 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사전에 작성하신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지적되거나 건의된 총 건수는 총 66건으로 시정조치사항은 14건, 처리사항은 20건, 건의사항은 32건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배해드린 유의물을 확인해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의물대로 시정조치사항 14건, 처리사항 20건, 건의사항 32건, 총 66건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